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룹이라고 그러나요? 그룹, 여자 그룹, 예전에 AOA라는 그룹의 지민이라는 분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인터넷을 보니까 지민 씨는 말투인가요? 경어생, 기축, 엄동설한, 신은 없고, 무인일주네요. 사주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축월에 무토일간, 일지에 인목이 있다. 백호의 성분이 약간 있구나. 백호의 성분입니다. 인목은 여자 사주의 무인일주는 일지 편관입니다. 편관 백호. 편관은 약간 살적인 기운이 있다. 살적인 기운이 있는 편관 백호가 일지에 있다. 여자 사주로서는 다소 무인일주. 생활을 하는데 곤고함이 있다. 나중에 이제 하시겠지만 혼인을 하는데도 남자를 좀 잘 보고 만나야겠다. 궁합이 잘 맞는 남자예요. 어느 여자나 마찬가지겠지만 무인일주는 특히 그렇습니다. 백호의 기운도 있고 여기 여러 개 살펴보니까 년간, 년지, 년주의 윗천간, 년간에 여기 식신, 이렇게 식신이 경금, 금의 기운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금기도 약간의 살성이 있는 성분입니다. 겨울금, 겨울백호, 축월, 엄동설한입니다. 엄동설한 아주 굉장히 추운 겨울이죠. 양력으로는 1월, 음력으로는 12월 정도의 시기가 되겠네요. 굉장히 추운 계절에 인목 백호를 갖고 있고 경금, 식신을 살성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사주입니다. 축월의 무토일간, 동토의 기운이다. 이 사주는 이 무토일간, 명주를 위시해서 토기, 축토, 토기, 오중에 병기정. 여기에 있는 토기, 인중에 지장간, 무토까지. 토의 기운이 축월, 엄동설안에, 엄동의 계절에 토의 기운이 굉장히 토다한 사주이다. 토다한 사주이기 때문에 금기가 있으면 약간 매금되는, 성질이 있을 수 있겠다. 금기는 뭐죠, 이 사주에서? 잘 보이시나요? 식상의 기운이 있는데, 식상의 기운이 토기에 의해서, 겨울토에 의해서 활동성이 약간 위축될 수 있겠다. 매금될 소지가 있겠다. 진취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행동력, 추진력, 뭔가를 하려는 행위, 재물을 만들어내는 연결고리가 되는 식상의 기운이 약간 겨울토에 의해서 매금되어 있는 성향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주. 사주 3주 6자죠. 오늘도 3주 6자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죠. 월지 기축 겁재죠. 겁재가 겨울토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보이는 동료들, 그룹을 이루고 있다면 같이 일하는 동료, 지인, 친구들이 내게 협조하는 바가 이렇게 좀 수동적이다. 기대하기가 약간 겨울토에 겁재가 있다. 월주에 기대하기 약간 힘든 구석이 있다. 왜? 축월에 우리 겨울에는 움직이기 힘들죠. 굉장히 수동적이 되죠. 집 밖에 나가기 좀 힘들죠. 추우니까 이불 뒤집어 쓰려고 그러고 자다가도 그냥 좀 민기적민기적되고 하는 기운과도 똑같습니다. 월지 기축
겁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가 자꾸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이해시키려는 그런 좀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약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반복을 할 때는 좀 중요하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주, 기축, 겁재, 무토, 일간, 대비. 겁재의 기운이 기축, 월주에 자리한다. 내 일자리, 내 일거리의 기운에 자리한다. 내 동료들, 지인들이 축토이기에, 겨울토이기에 내게 기대하는 바가 협조적이지 않고 약간 수동적이다. 기대하는 바가 좀 힘들겠다. 즉,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에, 이 명주 입장에서는, 이 지민양 명주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강하게 채찍질하고 자극되는 말을 할 소지가 있다. 결과적으로 서로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할 공산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하기에 이 사주에서는 이 불기운 있죠. 이 용신론으로 얘기하자면 토기가 굉장히 극왕하기에 이 설기처 있죠. 토기의 설기처, 토생금에서 이 기운을 빼내는 이 기운이 금기, 식상의 기운이 이 사주에서는 굉장히 또 희용 용신론, 희신용신론으로 보자면 이 금기의 성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억부론이죠. 억부론으로 보자면. 하지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겨울이기에 당연히 이 화기가 들어와서 이 사주 팔자 이 기운 자체를 좀 온화하게, 밝게, 따스하게 만들 그게 있다. 응? 이 오중정화가 들어와서 이 사주의 기운을 따뜻하게 만들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이 오화의 기운이 상당히 이 사주에서는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주에서 보기에, 여기서 보기에 이 인목과 축토와 이 오화라는 성분은 서로 간에 인, 오, 축, 사주 용어로서 이 탕화, 원진, 추고 원진, 추고 귀문관, 또다시 축오 상천의 기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사주의 살적인 요소가 년지와 월지와 일지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이 원진이란 거는 화내고 성내고 어떻게 보면은 반목하고 불화하고 갈등하는 기운이다. 이 원진은 주로 이 단독 사주가 아니라 주로 남녀의 그 결혼 궁합 있죠. 결혼 궁합에서 주로 이 원진의 기운을 우리가 보거나 합니다. 원진의 기운과 귀문관의 기운이 서로 궁합 안에 이 궁합적인 요소 안에, 남녀의 궁합적인 요소 안에 원진의 기운과 귀문의 기운이 서로 간에 자리하고 있는지, 서로 매칭되고 있는지를 주로 보는 이 기운 자체가, 살적인 기운 자체가 원진과 귀문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 원진과 귀문의 관계 중에서도 이 원진의 요소는 자미 원진, 추고 원진, 인유 원진, 진해도 원진이 됩니다. 사술도 원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신도 자미, 추고, 인유, 묘신, 사술, 그 다음에 묘신, 맞죠? 자미, 추고, 인유, 진해, 사술, 묘신, 이 6가지 요소가 원진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귀문과는 진해, 자유,
미인, 오축, 사술, 또 묘신. 이 6가지 요소가, 이거는 좀 외워두시는 게 낫죠. 이런 원진의 요소가, 귀문관의 요소가 이 사주의 축으로서, 이 축오, 이 축으로서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원진의 기운은 서로 화내고 성내고 반목하고 불화하고 갈등하는 기운이다라고 한다면, 귀문관의 기운은 주로 통찰력이나 직관력 등 정신, 심리적인 부분에 연관된 사적인 기운입니다. 남들이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탁월하고 예민한 능력이 있음을 암시하는 기운이 귀문관이란 기운이다. 자기 분야에서 이 축오, 귀문관, 자기 분야에서 발휘되는 독특한 창의력이나 직관력, 이런 무한 상상력과도 연관이 되는 기운이 귀문관의 기운이기에 예술적인, 이런 연예인이죠. 예술적인 감수성, 예술적인 이런 성향이라고 그러죠. 예술적인 감수성과도 바로 연결이 돼 있다. 하지만 이 귀문관이란 기운이 이 사주에서 자리하게 되면 장점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단점이라면 바로 정신건강, 심리적인 건강상 들어오는 기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직관적인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기운의 에너지, 즉 영적인 직관력, 영적인 에너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는 건강적으로 신체 중에 머리 쪽, 또 말씀드리면 두통이라든가 뭐 이제 편두통, 두통 등 머리 쪽에 연관되는 경우가 이 귀문관이라는 요소에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나 히스테리컬한 기운을 지니는 등 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민한 느낌을 수시로 주고받는 기운이 이 귀문관이란 기운이다. 거기에 원진까지 이 사주에서는 합세하였다 하기에 상당히 정신 심리적으로 예민하게 들어오는 기운이 많다. 이 6가지 기운 중에서도 이 축오라는 기운이 상당히 많이 강합니다. 그 진해란 기운도 상당히 두 번째로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한 기운이 이 명주, 이 사주의 명주, 사주의 주인공에 이렇게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하기에 이 명주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까요? 쫓기는 기분이 들고 항상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과 이런 그 정신 심리적인 계통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그 밑에 있는 이 상천의 기운, 이 상천살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육해살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육해 6가지 해가 있는 살의 기운이다. 지지육합자라면 여기 있는 거 다 이거 이따가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원진과 귀문은 이따 자막으로 넣어드리죠. 지지육합이라는 것은 지지육합의 기운은 인해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잘 보이시죠? 묘술합, 지지육합입니다. 지지육합, 인해합, 또 묘술합, 진유합, 진토와 유금의 합, 사신합, 사화와 신금의 합, 오미가 또 오미가 합, 자수와 축토가 합한다. 이 지지육합입니다. 이 6가지가 지지육합자다. 지지가 6개로 합이 된다. 이 인목과 해수가 합이 되고 묘목과 술토가 합이 되고 쭉쭉쭉쭉 이 6가지가 합이 된다. 이 산천이라는 기운은 이 지지육합에 충하는 기운이 들어왔을 때, 이 충하는 기운, 충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연결되는 육해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천의 기운은 상충의 기운이 상충살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할 텐데,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그 다음에 사해가 서로 충한다. 육충, 지지 육충이 있는데 이 육충의 기운이 일로 이렇게 쏙 들어왔다. 육충의 기운이 육합의 기운으로 들어왔을 때 상천에 작용을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리가 좀 이거 소리가 좀 많이 나네요. 이게 이 인해, 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자축합이 상충이 될 경우에 상천의 기운이 발생한다. 상충이 될 경우에 육해의 작용력이 생긴다. 이거 한번. 이 인목을 충하는 글자 신금 하기에 신해, 상천. 충하고 들어오는 글자가, 이 충하는 글자가 바로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네. 얘는 날아가고 신해 하기에 상천이 되는 것이죠. 신해, 상천. 묘술은 이거 유금이 때리죠. 묘유충으로 때린다 하기에 유술. 유술이 상천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진유는 어떻게 되겠죠? 진유. 진유는 만약에 이 기운을 때린다 했을 때 묘진. 좀 외워두시는 게 낫죠. 이것도 묘진이 상천이 된다. 묘진이. 예? 그 다음에 잠이 이렇게 충 때렸을 때 미토. 충미충 잠이도 상천의 기운이다. 미토를 축토가 때린다. 추고도 잠이도 상천의 기운. 이 원진도 되죠. 추고도 상천의 기운. 원진도 되고 귀문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신, 인목이 들어와서 빵 때리죠. 여기에서는 신금이 들어와서 빵 때려서 신해 상천이 되는데 사신합에서는 여기에 있는 신금을 인목이 때려줌으로 해서 인사가 형살도 되고 상천의 기운도 됩니다. 하면 작용력이 세겠죠. 그냥 합자 말고 그냥 여기에 있는 상천의 글자를 이렇게 한번 외워두시면 되죠. 합을 충으로 합자, 지지 육합자를 지지 육충자로 들이밀고 하나를 뻥 치고 들어오는 글자가 상천의 기운이라고 외우면 약간 힘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운. 신해, 상천, 유술, 상천, 묘진, 상천, 잠이, 상천, 육해, 추고, 상천, 육해, 인사, 상천, 육해. 여기 잘 보이시나요? 라고, 좀 봐두시면 좋겠죠? 그냥 이렇게 눈으로 한번 쓱 한번 그냥 훑어주세요. 지지육합, 지지육충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글자고, 여기에 있는 살적인, 아까 원진, 잠이, 추고, 인유를, 묘신, 진해, 사술, 귀문관, 진해, 자유미인, 오축, 사술, 묘신, 상천, 신해, 유술, 묘진, 잠이, 추고, 인사. 이 정도는 달달달달달달 그냥 하루에 두세 번씩 서너 번씩 반복하고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낫습니다. 사주가 굉장히 살적인 요소도 그렇고 중요합니다. 12신설, 12운성, 각종 형충파해, 합, 천간합, 지지합, 천간충, 지지충, 생극재화, 오행의 음양오행. 가장 중요한 건 또 음양오행이겠죠. 여기서 사주는 그냥 음양오행이세요. 음양 그냥 약자로 쓰는데 사주는 음양오행의 기운. 이 음양오행적인 기운이 아주 중심이 됩니다. 음양오행의 순환구조, 음양오행의 이런 각종 오행적인 기운, 음양적인 기운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사주의 살적인 기운은 그냥 다소 부차적인 요소다라고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많이 중요하죠. 원진, 귀문, 상천 이 사주에서 원진살, 귀문, 관살, 상천살, 육해살 다시 말하면 이 사주에 추고의 기운이 있죠. 추고의 기운이 공통적으로 이 사주에서 들어간다. 추고의 기운이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상충이라는 아까 육해 있죠. 육해. 이 육해라는 기운은 이 서로 지지가 충하는 서로 충하는 상충의 기운이 이게 정면으로 충돌한다. 정면 충돌. 아까 좌우충, 충미충, 지지 육충입니다.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사해충, 묘유충, 진술충, 지지육충, 토충, 왕충, 지지육충인데 이 육해살이라는 거는 측면 충돌이다. 측면. 이따가 제가 이런 부분은 다 자막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지금은 지지 상천이라는 기운은 육해의 기운이다. 육해의 기운. 측면 충돌이 육해는 그냥 측면 충돌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정면 충돌이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한 기운이다. 정면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충돌하는 기운이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한 기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 측면 충돌이라는 거 있죠. 측면에서 옆에서 와서 들이받는다 라는 것은 대비할 틈 없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기운 하기에 그 타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비할 틈이 없다. 측면 충돌은 이게 상충보다 그 데미지가 더하고 그 여파가 다소 오래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탕화라는 것은 탕화라는 기운이 인축오라는 기운, 사주의 기운이 원국, 사주 6글자, 사주 8글자죠. 사주 8자, 8글자, 원국 내에서 운중에, 운에서 들어오는 인목이, 운중에, 인목이 들어와도 그렇고, 오화가 들어와도 그렇고, 축토가 들어와도 그렇고, 사주의 원국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면, 운중에서 들어왔을 때 그 작용력이 더 배가 된다. 다른 기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탕화의 기운도, 탕화, 끓이다. 탕화. 이 탕화의 기운도 운중에서 들어왔을 때 여기에 있는 작용력이 더 배가 된다. 인목이나 축토나 오화가 운중에서 이 운에서 흘러 들어오는 운 있죠. 흘러가는 운. 이 운중에서 들어왔을 때 여기에 있는 탕화라든가 원진이라든가 귀문 관살이라든가 육해살, 상천의 기운의 작용력이 상당히 배가 된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시때때로 운이라는 거는 계속 돌고 돕니다.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대세운, 월운.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진운.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지, 12지지, 12가지 기운이 계속적으로 와서 이 기운을 자극했을 때, 이 기운의 같은 기운이 중첩됐을 때 여기에 있는 명주, 일간, 주인공이죠. 주인공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 있는 탕화라든가 상천이라든가 원진이라든가 귀문관 이런 기운들은 정신, 심리적인 기운 많이 작용합니다. 육체적인 기운보다는 심리적인 기운에 많이 작용한다. 신경, 정신과적, 약물, 양약을 과다 복용하게 될 수도 있겠다. 상담을 받거나 심리 상담을 받거나 할 소지도 굉장히 있다. 좀 그런 면이 있는 사주 기운 자체가 다소 좀 이 살적인 기운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작용할 공산이 크다. 올해 경자년, 올해 경자년이죠. 경자년은 이 경금의 기운, 살성이 있는 이 경금의 기운이 중첩되죠. 표출된다. 이 기운과 이 기운이 서로 같은 기운이 맞닥뜨려서 기운이 강해진다. 천간으로 기운이 뿌리를 내줘서 드러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천간의 기운과 천간의 기운이 중첩된다. 원국에도 사주 원국에도 원래 있는데 운중에서도 경자년 2020년에 경금이 또 들어온다. 이거는 이분한테는 식신의 기운이다. 밥그릇이 되겠죠. 내 밥그릇
다시 말해서 이 식신의 기운은 재물의 연결고리, 재물의 연결고리가 된다. 상당히 이분 사주에서는 또 중요한 기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금 자체가, 이 밥그릇의 기운 자체가 12운성 쪽으로 어느 자리 위에 있느냐, 년지, 년, 절태양생 욕지, 도화 위에 있다, 도화 위에 앉아있다, 욕지. 어떻게 보면 도화 위에 도화가 있다, 밥그릇이 도화다, 욕지다, 욕지. 이 욕지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주의 명주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적인 끼, 재능, 남 앞에 드러내서 보이려는 성향 등을 총칭하는 단어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금, 그런 기운, 그런 경금, 밥그릇의 기운을 도화 위에 앉은 욕지, 12운성 쪽으로 욕지에 앉았다. 아, 내 얼마나 끼가 있고 발산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라든가 재능이 이 끼로서 표출되기 딱 좋은 이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경금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분한테 식신입니다. 밥그릇의 기운이 됩니다. 밥그릇인데 밥그릇을 지키려는 이 속성이 끼와 재능으로 표출된다. 다시 말해서 끼와 재능, 연예인적 재능이죠. 연기자적 재능, 가수적인 재능이 내 밥그릇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운이 올해 올해의 이 지지 글자 자수는 이분한테는 재물이 됩니다. 재물적인 기운이 들어와서 앞불사 이 자수와 서로 아까 육충의 지지 육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자수와 여기에 있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화기가 서로 충한다, 부딪힌다. 자수가 들어와서 오화와 부딪힌다. 이 오화라는 거는 불기운, 화기도 되지만 이 사주에서는 문서적인 기운이 됩니다. 계약문서, 서류문서, 방송문서, 문서적인 기운과 이 재물적인 기운, 이 서로 부딪힌다. 문서적인 게 재물적인 부분과 서로 충이 된다, 부딪힌다. 문서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겠다. 계약 문서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겠다. 문서와 재가 서로 상충되니까 손실이 있겠다. 금전적인 손실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문서상의 그쵸? 손실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제가 너무 빠른가요? 이 오화라는 기운이 사주 내에서 들어오는, 운중에 들어오는 자수라는 기운과 서로 충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밥그릇 기운도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층, 2층이라고 봅시다. 1층에서 지진이 났어요. 2층도 영향이 있겠죠. 다다다다 거리는 흔들림이 있다. 내 밥그릇에도 약간의 떨림이 있겠다. 다다다다 하는 떨림이 있겠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얘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 경금, 들어오는 경금 밥그릇도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결과적으로 식신과 이 재성, 지지로 재성이 같이 들어온다. 식재, 밥그릇과 이 연결고리인 돈 기운이 같이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같이 좋지 않은, 올해 사주 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받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자년 올해 2020년은 이분한테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중요한 기운을 빵 하고 때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 기운적으로 좋지가 않다. 겨울생입니다. 축월, 무토, 겨울생. 그죠? 겨울생이기에 물상적으로도 화기에 따스한 이런 난로와 같은 기운, 아궁이, 화롯불과 같은 약간 따사로운 기운이 상당히 이 사주에서는 많이 중요합니다. 원국을 따스하게, 온화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자년이란 것은 천지로 좀 약간 냉한 기운,
냉한 기운이 위주로 천간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으로 동시에 중첩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원국 자체도 어느 정도 동토가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응? 동토. 이 많은 토기 내에서 토기 자체가 얼어있다. 겨울의 기운에 엄동설안에 얼어있는데 경자년 올해도 언기운이 천지로 하늘과 땅의 기운이 중첩되어서 들어온다. 육친적으로 뭘로? 식신, 식상과 재성으로. 유리하지가 않겠구나. 언기운에 언기운이 오니까 이런 기운, 들어오는 기운 자체가 이 사주에서는 유리하지가 않겠다. 더더군다나 여기에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오화, 화기라는 기운이 손상, 문서가 손상을 받는다. 들어오는 이 자수의 기운, 재의 기운, 정제의 기운에 의해서 이 두 기운이 서로 손상을 받으면서 손상을 주고받는다. 문서적인 기운과 이로 인한 재물, 재산상의 손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간 무토, 기토, 무토와 기토, 인중의 무토, 축중의 기토. 이건 지장간을 말씀드린다. 오중의 기토. 무기토, 동토. 그렇죠? 일간무토, 기토, 인중무토, 축토, 축중기토, 오중에 또 기토까지. 그래서 장간에 무슨 자가 들어있는지 각종 지지장간에 들어오는 글자도 가급적이면 뭐가 들어있는지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간과 같은 오행인 비경과 겁재의 기운이 많죠. 비겁의 기운이 많아 비교적 강한 사주입니다.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 토기를 설기시켜주고, 우리 설사한다고 그러죠. 많이 먹으면 빼내야 됩니다. 많기 때문에 빼내야 된다. 뭘로? 금기로서. 토생금, 금기로서. 빼내야 되는 게 억부론적인,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억부론적인 측면에서 보기에는 이 경금의 기운이 운중에서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 사주는 조후적으로 추거리기에 아주 추운 계절, 사주라는 것은 그냥 조후론이에요. 조후적인 계절론, 계절적인 기운이 많이 지배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억부론으로 보자면 금기가 들어와야 맞는 사주이다. 이 사주 원국에서. 하지만 이 사주는 조후적으로 엄동설안의 겨울에 태어난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화기가 들어와서 원국에 조후적으로 온화한 기운을 불어넣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운 중에서 이 자수, 재물적인 기운은 원국의 추월, 겨울 냉한 기운이기에 또다시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중첩된다. 사주의 기운이 원국과 운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중첩된다 하기 때문에 사주의 주인공에게는 그다지 왠지 유리하지가 않다. 이분의 대운, 이 기운을 봤을 때 이 병술대운의 지지로, 이건 10년 주기로 들어오는 기운이야. 10년 주기로 들고 날고 하는 기운, 대운이란 기운은 그렇습니다. 이 병술대운이 이 사주의 원국과 일지인목과 현지 오화, 술토가 합을 해서 화국을 만들어줘. 다행히. 근데 합에 화국을 만들어줘서 이 무토, 축월, 명주, 무토에 온기를 불어 넣어준다. 온화한 기운, 온기를 불어 넣어준다. 이 노릇을 화국이 되면서 이 대운에서 합이 된 거예요. 플러스 콜라보를 한다. 플러스로 합을 한다.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인호 삼합이죠. 해묘미, 인오술, 사유축, 신자진, 목화, 금수의 삼합, 운동성, 인목과 오화와 술토가 합이 된다. 일단 술토로 귀결이 된다. 운동성. 인목과 오화와 술토가 합이 되는 기운을 대운이 가지고 들어온다. 하지만 불사, 이 올해 다시 들어오는 이 경자년, 이 운 중에 있는 경자년이
이 오화를, 여기 있는 오화를 빵 하고 충 하고 들이받는다. 이해가세요? 운중에 있는 경자년의 지지로 들어오는 이 지지의 기운, 땅의 기운으로 들어오는 자수라는 기운, 이 재물의 기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화의 기운을 충하고 들어온다. 응? 하기 때문에 대운수 술토, 아까 말씀드린 이 술토라는 기운이 인, 오, 술로 합을 이루고 들어오지만 원국, 인옷을 화기를 만들어 원국의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지만 세운 중에 이 자수가 왕지, 오화, 왕지, 자오묘유 왕지 오화를 충하고 들어오니까 마치 알맹이가 빠진 이 허화, 속빈 강정이다. 화기로서 이 왕지가 중심이 돼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얘와 얘 인목과 술토를 결합시켜야 되는데 이 왕지를 때리고 들어오니까 이 화라는 것은 이 실화, 열매실자 실화가 아닌 이 허화 이해 가시나요? 뭔지? 허화? 빈 화다. 불기가 일렁일렁하게 여기 타올라야 되는데 이 알맹이가 없다. 불 껍데기만 있다. 속빈 강정의 불기운이 되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궁이 화로 난로에 불 피우다 꺼진 경우가 됐다. 뭔가 되다 만 경우가 되었다. 이 화기라는 것은 직업적으로 봤을 때도 연예인, 가수 같은 우리 이제 그 남한테 보여지는, 타인에게 보여지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TV에 나오는 그런 브라운관 아니라 TV에 나오는 유튜브 같은데 이제 인기 많으신 분들 있죠. 그런데 나오는 통신이라든가 전기, 전자 쪽 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불화자, 화기는 전기, 전자 쪽에도 해당되고 있는 기운입니다. 그런 기운인데 그런 기운이 손상을 받았다. 이해가세요? 그런 기운이 손상을 받았다. 이에 해당하는 또 이제 전자전기 통신에도 해당되는 문서, 계약 문서, 방송 문서에도 해당이 된다. 이런 기운이 부딪혀서 자수라는 기운, 냉한 기운과 부딪혀서 실화가 허화의 기운으로 변질이 됐다. TV나 방송 쪽에 자주자주 노출이 되고 해야 되는데 되다 만 경우가 됐다. 불이 잘 피우다 아궁이 난로나 화롯불이 불 피우다 꺼진 듯 일이 성사되다가 일이 계약이 되고 뭔가가 일이 진행되다가 중도에 스톱되고 되다 만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의 대운과 세운의 기운 자체가 다른 사람들, 타인들 바라보는 관객들, 무대, 내가 선 무대, 이 사주의 명주가 선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 인기를 먹고 사는, 그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주목받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천간의 병화나 정화라는 이 화의 기운, 그리고 지지로 들어오는 이 상관이라든가 도화, 옛날에는 도화살이라고 그래서 뭐 이제 속칭 술집, 기생, 작도, 옛날 고서에는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도화라는 기운이 내 끼, 재능을 단적으로 아이디어를 표출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적인 기운이다. 이 도화라는 기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방송계라든가 방송 작가들, 광고, 홍보 쪽에 있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없이 좋은 도화의 기운이다. 뭔가 남에게 드러나는 일을 직업적으로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 상관에 더해서 이 도화라는 기운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천간으로 병정화의 기운, 브라운관, 유튜브 같은 컴퓨터, 통신, 전자 쪽에 있는 기운과 합쳐서 지지로는 상관이라는 건 그러죠. 끼나 재능이라면 도화성이랑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상관성이 있게 된다 하게 되면은
상관의 기운이 사주에 있다. 여기는 상관의 기운이 어디 있네? 축 중에 신금으로 상관의 기운이 토생금에서 상관의 기운이 있네요. 상관의 기운이 있겠다 하면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을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을 할 공산도 굉장히 크다. 이 상관의 기운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운이 좋을 때는 굉장히 자기 재능을 잘 표출시키고 발현시키는 곳으로 능력이 발휘되는데, 운이 안 좋거나 약간 막말로 꼬라지가 난다 할 때는 남한테 상처 주는 말, 반골기질, 이를 틀어버리는, 확 잘 나가다가 에이 안 해! 틀어버리는 그런 기질을 상관이란 기운, 육친적으로 십성적으로 상관이라는 기운,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십성 중에서 이 상관이란 기운이 그러한 작용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성향을 표출시킨다. 상관의 성분이 있다면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잘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런 경우도 있겠다라는 것도 잘 유념을 해 두시란 말이에요. 근데 외울 거나 뭐 이제 하는 거는 지금 힘드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한번 한 귀로 한번 이렇게 보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연습. 자꾸 뭔가를 담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아 이런 기운이 있구나, 아 그림적으로 야 굉장히 한하고 춥구나, 추운데 호랑이가 있네, 여기도 살성이 있네, 찬 기운이 있네, 와 이거 축토다, 동토다, 너무 춥겠다. 우리 옛날에 드라마 중에 여명의 눈동자 있어도 동토의 왕국이라니, 그 동토입니다. 겨울 땅에 나무가 자랄까요? 생장, 열매를 잘 맺을까요? 운의 중에서 화기가 들어온다면 열매를 맺고 광합성을 하고 하겠지만, 운 중에서 화기가 안 들어오게 된다면 땅에 뿌리 내리기도 힘든 이 목기가 된다, 나무가 된다. 이 사람 사주에서 관이 됩니다. 사주는 이거는 직업이 되죠. 내 직업, 남자가 됩니다. 아 남자가 역마를 달고 있구나, 아 밖에서 들어오는 남자, 해외에서 들어오는 남자, 아 지방을 왔다 갔다 바쁘게 움직이는 남자가 될 공산의 크기에 무인일주, 약간 곤고한 여자 사주의 입장에서는 주말부부라든가 약간 떨어져서 지내다가 하루 정도 이틀 만나서 반갑게 살을 부딪히면서 만나는, 다시 떨어졌다가 만났다 하는 관계를 유지해도 되겠다. 누구와? 나 결혼할 남자와, 아 내가 만나는 이성과 그런 식으로 관계를 유지해도 되겠다. 이거 이해 가시죠? 그런 식으로 관계를 유지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관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죠. 아, 관이 뿌리 내리기가, 겨울 땅에 뿌리 내리기가 좀 힘들겠다. 또 재라는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 돈. 아, 나를 위시해서 토기가 너무 많아. 토의 기운이 다해. 하나의 동전이 들어왔을 때, 아, 피자에, 우리 피자 갈라 먹죠? 아, 이렇게 갈라 먹는 바가 크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룹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돈이, 뭉탱이 돈이 내 주머니로는 안 들어오는구나. 언제나 한 번 이런 식으로 피자를 8조각, 7조각, 6조각으로 양분하듯이 한 번은 디바이딩 돼서, 한 번은 갈라서, 한 번은 나뉘어서 그 중에 하나, n분의 1. n분의 1이 내 주머니로 쏙 들어오는구나. 거꾸로 말씀드려서 많은 욕심, 큰 욕심, 재물욕, 굉장한 어디에 투자해서 일확천금을 노린다거나 하는 성향을 표출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 망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딘가에 과도한 목돈을 투자한다, 증권에 거대한 액수를 투자한다, 절대로 되지가 않는다. 뜨고 있는 눈 기운이, 눈이 하나, 둘, 셋, 얘 밑에, 얘 밑에, 얘 밑에, 굉장히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많다. 내 돈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적당히 잘라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한다. 목돈 막 1억, 뭐 이제 제 경우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만 거대한 목돈이 들어오는 경우는 희박하다.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여도 또다시 바로 나가게 된다라는 건 이 사주의 재물적인 핵심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재의 관계와 이 사주의
이 재물의 입장과 이 관의 입장. 재물은 디바이딩해서 내가 n분의 1로 나눠서 먹어야 되는구나. 관의 기운은 내 일지에 이 역마로 자리한다. 누가? 남자가, 이성이 역마로서 자리하기 때문에 나조차도 내 기운에, 내 몸 기운 밑에 일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 역마의 기운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마가 관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관은 뭐랬죠? 여자 사주의 관은 이성이다. 남자다. 남자도 바퀴 달린 남자구나. 남자도 바쁘게 지방을 왔다 갔다 하고 해외로 출장을 왔다 갔다 하고 또 해외에 교포로서 있을 수도 있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전직이 많고 이직률이 많고 왔다 갔다 하는 출타가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남자이구나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 쪽으로도 한번 알아봅시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건강. 목기가 관장하는 것은 간과 담이라고 볼 때 담든다, 담낭. 하기는 심장과 소장, 토기는 비장. 우리 자라라고도 하죠, 자라. 비장과 위장이다. 금기는 호흡기, 폐와 대장이다. 대장. 변비 있다. 대장. 수기는 신장과 방광이다. 전립선. 남자 비뇨기 계통이다. 이 5가지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건강적인 사주에서 보면 딱 보면은 목화 토금수 오행. 오행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상생을 하는구나. 상극을 하는구나. 원국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구나. 운 중에서 어떤 기운이 들어와서 오행의 어떤 기운을 자극하는구나. 기운이 화의 기운이 과다하구나. 수의 기운이 과다하구나. 목기가 과다하구나. 금기가 서로 말씀드렸죠. 서로 충하구나.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들어왔을 때 내 건강, 이 사주의 원국의 건강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목기는 간과 담낭이 작용한다. 화기는 심장과 소장이 작용한다. 토기는 비장과 위장이 작용한다. 금기는 폐와 대장이 작용한다. 수기는 신장과 방광에 작용한다. 이걸 또 세분화하자면은 또 이것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양목과 이제 음목이 있습니다. 이제 을묘목이죠. 이거는 갑인목이 양목이 되겠죠. 이제 목기만 제가 예를 들어서 예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인목이다. 을묘목이다. 양목이 있다. 음목이 있다. 이해 가시죠? 양목은 육부에 해당한다. 이제 육부. 음목은 오장에 해당한다. 오장, 장기에 해당한다. 오장육부라고 그러죠. 오장육부. 오장육부가 있다. 오장육부. 들어보셨죠? 음목은 세분화하자면 그렇습니다. 세분화하자면 그런 거예요. 통칭해서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을묘는 간에, 장기, 간에 해당한다. 육부는 담낭, 갑이는 담낭에 해당되겠죠. 만약에 세분화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분화해서 보자면,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자면. 디테일하게 보는 게 또 좋을 수 있겠죠.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건강적으로는 이런 요소가 있다. 하기 때문에 디바이딩해서 이거를 양목, 음목, 양화, 음화, 양토, 음토, 양금, 음금, 양수, 음수 나눠서 보시려면 디바이딩해서 외우셔도 됩니다. 보셔도 되고 이것도 제가 자막으로 간단하게 넣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이 사주로 들어와서 사주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토기가 장기적으로는 이 위장과 비장에 작용한다. 위장과 비장에 작용하는 것이죠. 근데 축토, 축월이다. 이 많은 토기, 이 많은 위장의 관계. 축월의 위, 비장. 축월의 위장, 축월의 비장. 위가 약간 운동성이 덜하겠다.
아까 신경성이라고 그랬죠? 탕화, 상천, 원진, 귀문관. 아, 신경성 과민, 신경과민에 의해 위장해, 위장장애, 위장장애 또는 위하수, 소화불량.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 위하수라는 건 위가 약간 늘어져 보이는 느낌에 의한 소화장애, 위장장애, 위장에 이러한 기운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도 유추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신경성으로 인해서 이런 기운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응? 이해가시죠? 화기가 사주에 많다. 화기는 뭔가 불이죠, 불. 타오르는 불, 불꽃. 염증 빨갛죠? 염증성 질환이다. 염증성 병이다. 질환, 병. 염증성이다. 만약에 이 사주에 화기가 굉장히 다하다. 화기가 만약에 이 사주에 축월이 아니라 화기, 4월, 2월이야. 4월, 2월에 태어났어. 여름에 태어났어. 그것도 5월이나 미월에 만약에 태어난 화기가 득세해. 여기도 화기가 있고 해요. 만약에 사주에. 무토가 받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이 무토가 쩍쩍 갈라진다고 그랬죠. 무토가 토기로서 화기가 많게 되면은 거미줄 가듯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서 염증, 화기가 다하, 화기가 많은 기운에 의해 염증성 질환을 발생시킨다. 염이 된다. 염인가 이게? 이게 염자가 맞나요? 이럴 때는 위염이 된다. 위염, 위상가다, 역류성 식도염. 이런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가 너무 없어도 문제, 토기가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많을 때는 여기 이 사주에서 봤을 때 겨울 동토 축월이기에 운동성 측면에서 봐. 겨울에 운동 안 하죠. 위가 연동 운동을 안 한다. 연동성이 떨어진다 해서 신경성. 아까 말씀드린 추고, 원진, 귀문. 그래서 신경성 다시 위장장애가 발생될 공산이 굉장히 크다. 두 번째로는 이 축이라는 것은 이게 액의 기운, 액살이라고 우리 액땜한다고 그러죠. 액의 기운입니다. 액의 기운. 이 액의 기운은 산부인과적 질환에 많이 작용합니다. 산부인과적 질환, 자궁 질환, 자궁 건강에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내분비계, 호르몬 계통에 많이 연관이 된다 하기에 아까 말씀드린 신경성 위장장애 부분과 더불어서 이런 기운도 조금 우리 지민양께서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된다. 신경성 질환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연동이 되는 겁니다. 다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면 굉장히 간단한데 이게 인호축이라는 기운이 사주 원국 내에 자리하고 있기에 자기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컨트롤링 시키고 좋지 않은 기운이라든가 약간 성가신 기운을 자꾸 몸 밖으로 내보내는 운동. 아시겠죠? 트레이닝을 한다던가 헬스를 한다던가 자꾸 몸을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이 사주는 축월이기에 움직이려는 속성이 없을 수 있는데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 반대로 동한다. 운동할 때 반대로 움직인다. 축월이니까 여름같이 움직인다. 불같이 움직인다. 막 안무도 많이 하고 춤도 많이 추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건강도 좋아지게 된다. 우리 양력이었죠. 양력 6월, 7월. 양력 언제죠? 2, 3, 4, 5, 6, 7. 5월과 미월이 있죠. 사주로서는 5월과 미월이 된다. 아주 따스러운 기운이 들어오기에 내 사주에 좋을 듯 하지만 축월하는 기운이 다시 발동된다.
이 양력 6월에 축월하는 기운이 다시 발동되었다. 이 상천의 기운과 원진, 귀문의 기운이 다시 발동돼서 나를 좀 힘들게 한 해가 되었다. 여기에 있는 미토도 충미충에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 축토 안에는 여기에 있는 기운이 있죠. 이 월간과 년간과 월간에 있는 이 경금이 있죠. 경금과 기토의 임묘지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임묘지가 된다. 이 축토라는 기운 안에, 이 축월 안에 경금도 들어있고 기토도 들어있다. 임묘지다. 근데 미월이란 기운이 들어와서 이 충미충으로 지지육충 중에 충미충이 있었죠. 토충이다. 토충으로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기물, 이 안에 들어있는 각종 물건들 있죠. 물건들, 기물들이 파손이 되는 물건들이, 여기에 있는 물건들이 파손이 되었다. 물파가 되었다. 여기에 있는 축 중에 있는 기운들이, 축 안에 개신기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금기, 토기와 금기가 파손되었다. 기토도 파손되었다. 무토의 그 무토관계, 무토에서 대비하지만 겁재, 나의 친구, 지인, 친한 친구들, 옆에 동료들이 파손되었고, 관계가 파손되었고, 내 밥그릇이 파손되었다. 언제? 양력 7월에 충미충으로 서로 들이받았다. 지지육충으로. 지지충은 작용력이 굉장히 크다. 오래 간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년에 어떤 글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이 사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인시생, 새벽시다, 3시, 5시 사이에 이 사주가 태어났다 보자면은, 또 이건 백호, 이것도 백호, 양백호입니다. 양백호가 양역마로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겠죠. 관 따라서 이리저리 남자가 움직이고 내가 움직이고 서로 바쁘게 움직이는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다. 무토일간이.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우리 사주를 너무 많이 이렇게 까뒤집어 보고 막 이렇게 헤쳐보고 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기운이 있구나 라고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토가 있다. 그냥 내 동료들이 여기에 축토로서 자리하고 있다. 굉장히 수동적이구나. 내가 움직이라고 계속 거친 말을 해야만 움직이는 동료들이 있을 수 있겠다. 기축토로 내 동료들이 겁재로서. 경금이 있구나. 올해 자수가 와서 뿡 하고 지지육충을 하기 때문에 내 밥그릇이 움직인다. 이해가시죠? 천간으로는 원국의 경금, 같이 표출되죠. 같이 표출되기 때문에 그 식신의 기운이 한층 더 이해가시죠? 한층 더 강화됩니다. 더불어서 지지로는 이 자수, 재물의 기운이 들어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아래로 식지의 기운이 같이 연동된다. 굉장히 몸과 마음이 바쁘게 움직이는 올해 경자년이 되지만, 이런 기운이 살적으로 안 좋은 기운, 충으로 안 좋은 기운, 충으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기운을 부딪히고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음의 손실, 재물적인 손실이 따른다 라고 할 수 있고,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내년의 기운 신축년입니다. 신축. 여기에 있는 애의 기운이 축토로 다시 중첩이 되죠. 다시 들어온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올해에 약간 올해와 연결되는 기운의 흐름으로 될 공산이 좀 있다. 그쵸? 아까 제가 축토는 이 경금과 기토를 입고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대운 중에 이 술토라는 기운, 이제 술토는 병화도 입고시킨과 동시에 이 무토라는 기운도 다이렉트로 임묘시킨다. 쉬라는 소리겠죠. 좀 당분간 이 대운이 지나갈 동안 잠깐 몸과 마음을 좀 쉬어줘라.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라. 그런 식으로 움직여라. 나 쉬는 동안 개인적으로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고 정신수양을 열심히 하고 마음가짐 몸가짐을 좀 열심히 나 개인적으로 혼자 단독으로 정말로 독고다이로 트레이닝을 좀 해야겠다. 내 기운을 좀 리셋 시켜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갈고 닦는 올해 내년 그리고 술토라는 대운이 지나가기까지의 해로 이 마음가짐 몸가짐을 이런 식으로 삼는다면은 앞으로 운이 들어옴에 따라서 살살살살 올라갈 수 있다. 운기가 오름세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너무 좀 헷갈리시거나 뒤죽박죽이다 너무 헷갈린다 너무 내용이 많다라고 해서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여기 필요한 자막은 간단하게 제가 밑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 시간에는 다른 물상론이라든가 파자라든가 다른 사주라든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